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산에서 한재욱 수학학원 및 한재욱 초등반을 운영하고 있는 한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대돼서 영광이고, 항상 학원을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 10년 동안 제가 어머님들하고 상담을 했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시작을 항상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머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학원 운영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모토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름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다인데, 소위 말해서 학원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면 편법 같은 거를 조금 많이 쓰면서, 이제 편법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기본 풀이에 충실하지 않고 학생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의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알아야만 모든 문제들을 쉽게 소화해낼 수 있고 개념적인 부분들을 다 해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상담실에 이제 원장실 바로 뒤에도 이 내용 문구가 있고, 이번에 제가 이제 사무점을 오픈을 하게 돼 있는데, 사무점 밖에 엄청 크게 이렇게 이 내용 자체를 제가 따로 이렇게 문구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저를 생각하시면 이 내용이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 순서는 우선 초등반 학부모 상담하고 중고등반 학부모 상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초등반 학부모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등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반이 따로 있고, 중고등반은 원래 학원 시작을 할 때 중고등 학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상담 내용과 교육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서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상담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초등반 상담 방법인데, 저희 초등반은 1대1로 학생들을 학년별로 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6명 정도를 정원으로 하고, 선생님 한 분이 6명 정원해서 1대1로 학생들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운영을 해 주시고 계시고, 이제 그 내용들 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약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적재적소에 맞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께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그러면 1대1로 수업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냐가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는 일주일에 6번, 5번에서 6번 정도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60분 기준으로, 정확하게 60분 타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첫 번째 궁금하신 게, 6명을 1대1로 60분 동안 수업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시간이 10분밖에 돌아가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조금 고민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메소올릭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선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1대1로 설명을 들어가는 부분에서 개념 설명을 먼저 들어가요. 개념 설명을 먼저 들어가서 1대1 개념 설명을 해주고, 교재 자체 내에서 구성을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단원, 기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 설명에 대한 부분만 하고 바로 필수 예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개념 설명에 대한 부분을 듣고 나서 필수 예제에서 해결을 하고 1차적으로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선생님이 검사를 받으면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 오답 체크가 되고 나면 1차, 2차 확인 학습을 개인별로 실시를 합니다. 그럼 개인별로 실시를 하고 나서 이 부분에서도 모양가체에서 틀리는 부분이나 오답 유사 부분이 필요하면 더 시행을 하고 이제 별도전을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별도전에 들어갔을 때 이 별도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이제 다시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어머님들께서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 개념 설명을 하고 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데 60분 만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가 이걸 10분 만에 설명을 듣고 나서 이 부분 자체 내에서 나머지 부분을 50분을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보시면 우선 교재 구성이 중요합니다. 교재 구성이 중요한데, 저희는 교재를 총
한 사람당 3권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학기당. 첫 번째는 기본 전체하고 실력화 전체를 이루어져서 스텝 1이라는 책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제본을 실질적으로 다 해서 이제 스텝 1이라는 이름을 달죠. 스텝 1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교재를 다 구성을 해서 하는 거고, 그 내용 자체 안에 있는 부분이 다 마스터가 되고 나면 이 책을 끝났다고 해서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력하 전체와 실력중 전체에 대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스텝 2라는 책을 또 하나 더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텝 2라는 구성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난이도가 조절이 됩니다. 왜 학생들이 난이도가 조절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수학을 도형이나 뭐 계산력이나 강한 부분의 학생들이 또 있지만 약한 부분의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2권을 하면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희가 2부류의 학생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학생은 이 2부류의 2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을 때 재복습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기본하고 실력 중요까지, 실력 중 중요까지 해서 모든 교재를 다 우선 맞추게 되는 거고, 그 총복습책을 넘어가게 되면 다음 학기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개에 대해서도 뛰어나게 잘 풀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쓰게 되면 아이들이 금방 실증을 내고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실력 중하고 심화 전체로 이용을 해서 심화 교재로 구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교재가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3주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전범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전범위 모의고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5학년 2학기를 과제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실질적으로 학년은 5학년 1학기면 전범위 모의고사는 5학년 1학기 기준으로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학년 1학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라고 보면 전범위 모의고사는 1월 달에는 1, 2단원, 2월 달에는 3, 4단원, 3월 달에는 4, 5, 6단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외의 복습은 이 책을 기준으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주 정도 이렇게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면 진단평가를 또 한 번 더 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학생들이 진단평가를 했을 때 잘 이용을 하고 잘 해석을 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을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 내용 2개를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서술형 개념의 수학 1기라는 거를 매일 시행을 하는데, 이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서술형이나 수학 1기에 대한 개념으로 이용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막연하게 수학 1기라고 하면 엄청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한 2단원 정도에 대한 부분을 학생들한테 먼저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너희가 2단원을 배웠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였는지 실질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문제를 만들어서 해법을 만들게 되고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글로 표현을 해보자. 이 서술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미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수학 1기인데 수학 1기에 대한 이 구성은 실질적으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걸 이제 2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제일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수학 1기에 대해서 제일 이해를 잘한 학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1기를 말 그대로 FM대로 자기가 배워서 제일 이해를 잘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한 부분을 적게 되고, 항상 마지막에는 이렇게 느낀 점을 적게 됩니다. 느낀 점을 적어서 이 내용은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쓴 글이라 잘 쓰지 못했지만 수학학원에서 뭐 미술하는 것 같아 재밌었다, 다음에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느낀 점이 수학 숙제도 열심히 하겠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 그림이나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했죠. 이건 이제 취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자기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내용의 설명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선생님이 된 입장이 되어서 많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수학 1기로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주요 포인트인데,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매수 올리기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지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어머님들이 오시면 저희 학원은 매수 올리기로 이용을 해서 모든 수업들을 진행을 합니다라고 하면, 해법 수학이라든지 뭐 개념 원리라든지 이런 책들을 다른 학원들은 쓰고 있는데 이 매수 올리기 뭡니까? 라고 설명을 하면 학원 자체 내에 실질적인 제가 저희 프로그램을 띄워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근데 띄워서 설명을 드리는데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거는 컴퓨터로 보여드리면 제일 좋지만 저는 탭으로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공간 자체 내에서든 매수 올릭을 쓸 수 있다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항상 집에서 컴퓨터로만 이용을 해서 매수 올릭을 푸는 개념이 아닌 탭이나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서 학생 화면에서 제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설명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본 실력화에 대한 부분인데, 첫 번째 설명을 할 때는 제가 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첫 번째 말씀드릴 때는 저희가 구성을 해 놓은 이거는 소단원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기존에 있던 책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소단원에 대한 목차와 이게 매칭이 된다는 걸 어머님들한테 처음에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들께 이제 그 설명을 하게 되고 나면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보시면 8문제, 여기 보시면 9문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각 문제별로 유형이 전부 다 다릅니다라고 처음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유형이 설명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리면 어머님들께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필수 예제를 풀고 1차 확인학습, 2차 확인학습을 풀면서 이렇게 색깔 변화가 됩니다인데, 실질적으로 색깔 변화는 위쪽은 아니겠죠. 여기에 아래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학생들의 표현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먼저 들어오게 돼서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노란색과 초록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어머님께 설명을 드립니다. 노란색은 1차 확인학습하고 2차 확인학습 중에서 똑같은 내용의 문제를 한 문제만 맞췄다는 표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어머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책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학생은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었는데 1번 문제는 1차 확인학습하고 2차 확인학습 중에서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초록색인데 이 부분은 2번 문제에서 두 문제 다 맞추게 되는 이제 학생이고, 이 문제는 5번 문제를 두 개 다 틀렸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학생의 약점은 1번과 3번과 5번이 제일 약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5번은 집중적으로 학원에서 다시 케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번하고 3번은 어머님들이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계산 실수로 틀릴 수도 있고 개념적인 부분이 조금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면 이 과정 자체를 지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통 유형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 내용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 학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형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유형 분석 자체 내에서 이렇게 문제 자체를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의 문제를 풀었는데 이 노란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를 어머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들어가서 어머님들께 이 학생이 문제를 풀었는데 이 학생은 이 부분의 문제를 틀려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설명을 하고 나서 학생들이 자기가 그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게 되고 그 부분 자체 내에서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자기가 인지가 되고 나면 어머님들께 저희가 그린 챌린지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 챌린지에 대한 부분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틀렸던 문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나오고 이 문제를 다 풀었을 때 다시 초록색으로 다 바뀐다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이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을 다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아이가 다 풀었는데 이 유형 분석이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럼 초록색으로 다 바뀌었는데 이 초록색에서 갑자기 이렇게 별이 뜨는 건 뭡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초록색에서 별이 뜨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실질적으로 이 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록색으로 학생들이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으로 다 바꿨을 때 이 학생들은 선생님의 설명에 의해서 단순 기억으로 이제 풀어서 초록색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계산 실수에 의해서 다시 초록색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다시 전체적인 부분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 자체를 배성원이라는 이 학생에 대해서 별 만들기의 작업을 들어간다고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별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별도전에 대한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이 두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럼 두 문제를 풀었을 때 두 문제를 풀게 되면 두 문제를 모두 다 풀어서 해결을 다 해내야만 무조건 별이 만들어지고, 다시 별을 이 두 문제를 풀었는데 두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게 되면 다시 노란색으로 떨어진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과정인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계속 궁금증이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에 오시는 어머님들께는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여기는 별이 있는데 초록색이 그대로 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이 부분은 그대로 노란색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까지도 설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 네 문제를 풀었을 때 이 학생이 별도전을 했는데 이 별도전에서 만일에 이 두 문제가 틀렸으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노란색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노란색으로 떨어지는 거를 그린 챌린지의 작업을 이용을 해서 이 학생은 이렇게 되었고, 이 부분이 다 지나가게 되면 여기에 별도전이 다시 한 번 더 떠서 별도전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보통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을 때 이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뭐 방정식 유형이 많잖아요. 보통 우리가 8가지에서 12가지 정도로 보게 되는데 그 유형 자체 내에서 유독 소금물만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소금물만 안 되는 친구는 뭐 소위 말하는 거속시에 대한 부분은 풀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풀 필요가 없는데 보통 일반 문제집을 사게 되면 소금물 문제를 풀고 나서 거속시도 옆에 있으니까 풀어야 되고, 이 책을 한 권 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머님들 본전 생각나니까 또 전체적으로 다 풀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메소올릭에서 하는 제일 기본적인 거는 소금물이 안 되는 친구들은 말 그대로 소금물만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으로 줄이고 그 학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선생님도 인지를 빨리 해서 시험 대비라든지 일반적인 다음 과정을 공부시킬 때 충분히 학생들의 시간이나 효율성을 단축시키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께서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으셨겠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별도전이 생기면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우리 아이가 약수와 배수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마스터를 했겠구나,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 자체 내에서 어머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스텝 1이 있었고 스텝 2가 있었는데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그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여기 난이도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 난이도에, 원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어머님들께 딱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기본하고 실력하 정도는 교과서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력하 중요에서 실력 중 중요 또는 심화 하 정도까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품이나 최상위 수학 정도라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화중하고 심화상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이거는 경시 문제까지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심화상은 초등반에서는 저희는 빼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심화중까지 해서 책을 모든 걸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 학년이 5학년 1학기가 끝이 나고 나면 5학년 1학기 다음 과정 자체 내에서 5학년 2학기가 들어가는 과정은 총 3권의 책으로 저희가 이용을 해서
진행을 시키고 그 다음 과정이 들어갈 때는 5학년 2학기 걸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초등반 수업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테스트를 치게 되고 진단평가를 치게 되고 꼭 진단평가를 쳤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포상이 있어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숙제를 매일마다 잘하고 매일마다 결석 없이 오는 학생들도 포상이 있어야 되고 아까처럼 메솔릭 외적인 부분에서 수학 1기라는 부분에서 포상이 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포상 단계를 저희는 이제 보통 뭘로 하냐면 학원 앞에 편의점에서 이 상품권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쿠폰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쿠폰을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숙제 면제권도 있습니다. 그 숙제 면제권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하루 정도 쓸 수 있는 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이제 포상 방법은 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되고,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들 한 4학년 정도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학년부터 학원에서 다 수업을 하게 되는데 1학년부터 4학년 아이들은 5일 동안 수업을 다 하게 되면 조금 수업적인 부분이 좀 지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자체 내에서 교구 수업식으로 따로 교구 수업 시간을 1시간 정도 추가를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구 수업을 했던 내용들을 다 진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열을 해서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서 누가 잘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했다는 거를 다 찍어서 어머님들께 한 장 한 장씩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교구를 그냥 한번 찍어서 보내드린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교구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른 원장님들께서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느 프로그램 씁니까를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종류가 많죠, 실질적으로 교구를. 근데 제가 하는 교구들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이유가 뭐냐면 필요한 걸 저희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그냥 더 구매해서 사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만들면 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교구 수업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구성을 잘 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은 쌓기나무를 하겠다, 오늘은 색칠 공부를 하겠다, 뭐 오늘은 뭐 이렇게 게임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선생님들이 구성을 해서 보통 1년 커리큘럼을 짜셔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놀이를 해서 좋은 부분도 있고 자기가 배웠던 부분에서 아, 쌤 저 쌓기나무 했는데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쌓기나무 이 교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쌓기나무 과정이 있죠. 쌓기나무 과정이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들도 이걸 실질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쌓기나무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쌓기나무 이 교구를 들고 와서 직접 쌓기나무를 한번 시켜보고 입체적으로 보다가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구를 필요한 만큼 사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이제 과정을 한 거고, 이게 이제 포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베스트라고 들어간 거는 제일 열심히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기준이 있겠죠. 숙제를 잘해온다든지 아니면 출석률이 높다든지 그 애들 자체마다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해가면서 더 열심히 한 학생들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제 내용 자체 내에서 베스트지만 저는 초등학생들은 포상이 이루어지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라서 이거는 만일에 학생이 100명이면 100번의 기회를 다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베스트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그 중에서도 뛰어난 학생들, 그럼 이 학생하고 100점에 대한 포상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100점에 대한 포상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둘 다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 100점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베스트에 대한 100점에 베스트에 대한 부분은 시상은 편의점 이용권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숙제 면제권, 이거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사실은
이 처음에 눈에 볼 때는 편의점 이용권을 좋아하는데 나중에 숙제 면제권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는 원장님들이 학원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들어 놓은 숙제 면제권이라든지 베스트 상이라든지 편의점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하면 되고, 사이즈는 거의 한 손바닥 절반만한 사이즈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니까 잘 잊어버리겠죠. 잘 잊어버리니까 이거를 꼭 책 앞에 여기에 스탬플러로 찍어서 학생들한테 보관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잘 웁니다. 애들이 잊어버려서 잘 울기 때문에 이거는 애들이 목숨같이 생각하는 거라 실질적으로 꼭 애들한테 이거를 이제 챙겨 주실 때는 이렇게 챙겨 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칼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좀 있어 보이니까. 흑백으로 하게 되면 그냥 종이 이렇게 그냥 뽑아서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 저희가 이거는 웬만하면 애들한테 컬러로 해가지고 진짜 쿠폰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초등반은 이 정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중고등반 상담 방법은 초등반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중고등반이 저희 원래 메인 학원이었기 때문에 중고등반은 조금 시스템을 다르게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가 주 교재가 다릅니다. 주 교재가 다른데 주 교재를 여기서는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사서 씁니다. 사서 쓰고 그걸 이제 어느 브랜드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장님들 판단하에 자기가 잘 사용하고 계시는 이제 문제집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 부교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센이나 뭐 RPM이나 개념 플러스 유형이나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는 책처럼 저희가 부교재로 실질적으로 메소릭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초등반하고 중고등반의 차이점은 뭐냐면, 초등반은 실질적으로 애들이 교재고 그 교재에 대한 부분을 책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더 잘 풀기 때문에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고, 중고등반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내용 자체 내에서 프린트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모든 교재가 나가고 애들이 필요시에 핸드폰이나 또 프린트를 더 뽑아서 별 만들기라든지 그림 챌린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기준을 다르게 갑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은 보통 저희가 프린트를 한 70문제 정도 줘요. 그럼 남들이 보면 와 70문제 이걸 어떻게 다 해?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본 전체를 70문제를 준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 전체 70문제 센 A 유형 자체 내에서 70문제 푸는 것보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하고 실력하고 실력 중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섞어서 적절하게 섞어서 70문제 정도 주면 저희가 수업을 주 3일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거의 다 풀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반에서 넘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반에서 중고등반으로 넘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훨씬 수월하게 이게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점수가 떨어지고 중간에 들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소릭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첫 번째 부담감 큰 이유가 뭐냐면 그린 챌린지에 대한 부담감이 커서 계속 틀리니까 나중에는 막 울면서 엄마한테 사정을 하고 이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처음 이해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포괄적인 겁니다. 뭐냐면 메소릭에 대해서 이해가 지금 떨어져 있는 아이들, 다음에 수준이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를 그만큼 줄입니다. 왜? 메소릭을 그린 챌린지를 하는 그 연습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수를 거의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문제수를 줄이는 대신에 이 친구들은 필히 꼭 그린 챌린지를 하고 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여기는 기본하고 실력화 전체고 여기는 실력 중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하고 실력 전체하고 실력화 전체를 들어가고 나면 실력 중을 해야 되는 아이와 안 해야 되는 아이를 구분을 하셔서 반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학원 자체 내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린 거고, 중고등반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실력 중이라든지 뭐 심화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희가 시험 대비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최종적인 목표는 중간고사나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죠. 기말고사 칠 때는 학생의 수준이 낮더라도 실력 중 중요까지는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 그거보다 더 잘하는 학생들은 심화 3까지도 들어가고 또는 뭐 심화 문제에 대한 다른 부분들에서 출력을 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 기간 같은 경우에 기말고사 기간 때는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전범위 모의고사를 제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에서 그 담당 선생님이 임의로 수준별로 해서 한 일주일에 5회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주일에 5회차 정도 매일마다 과제를 나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몇 가지 있으신데 네네네. 그 원장님들 중에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방문 못하는 학부모님들 계시면 네. 뭐 그런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혹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어머님들은 저희가 무조건 전화 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저는 이제 100% 저희 학원 상담을 제가 중고등과는 다 하게 되고 초등과는 저하고 저희 실장님이 이제 상담을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에는 어머님들은 전화 상담을 하는 게 기본이기는 한데 와서 상담을 부모님이니까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조금 불안해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대면을 할 때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님이 지금이라도 학원을 보내겠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 정도 학생들을 학원으로 불러서 충분히 이제 거리두기가 가능하니까 메솔릭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줌으로 수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교육이 충분히 끝난 후부터 그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매일 수업을 할 때 숙제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60번 수업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숙제 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60분 수업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60분 동안에 6명의 학생을 하게 되면 한 사람당 10분당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마지막 과정을 먼저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마지막에 학생들이 숙제가 나가면 일반적으로 나가는 숙제는 그린 챌린지 바로 앞까지 과정을 끝내고 1차 확인 학습하고 2차 확인 학습에 그린 챌린지를 다 해오라고 하는데 한 줄에 대한 그린 챌린지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작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1대1로 수업을 하게 되면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린 챌린지를 다 하게 되고 그린 챌린지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별 만들어 오는 과정까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애들이 나중에는 욕심이 생겨서 그린 챌린지가 별 만들기가 2번에서 멈추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린 챌린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체 내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밤 12시에도 문자가 와요. 저희 과제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그린 챌린지를 다 하고 별을 만들어 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수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린 챌린지가 다 안 됐다든지 별 만들기가 다 안 된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 프린트를 저희가 다 뽑아놔요. 그래서 선생님 책상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학원에 와서 자기가 전날 다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린 챌린지나 별 만들기가 다 되어 있는 학생들 먼저 위주로 설명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만일에 그러다가 보면 쌤 저 그린 챌린지까지 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앞에 밀려있는 친구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를 대비해서 전범위 모의고사나 레벨업 수업을 하나 미리 학생들한테 깔아놔요. 그러면 넌 지금 레벨업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중간에 불러줄게.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순환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질문들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네네. 제가 몇 분은 합쳐서 같이 한번 물어볼게요. 같이 네네네. 비슷한 질문이면. 예. 우선은 방금 말씀하신 거랑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이제 과제를 만들 때 표준 수업으로 진행했을 경우에는 네. 과제 양이 충분치 않는 경우도 겪으셨다는 선생님이 계신데 네네네. 만약에 과제 양이 오늘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추가로 과제는 어떻게 주시나요?
추가로 과제를 주는 경우는 레벨업하고 전범위 모의고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 몇 줄 풀어와요라고 학생들이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판단하에 오늘 과제를 이 학생이 풀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면 뭐 레벨업을 어디까지 해오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조금 힘드신 경우에는, 판단이 힘드신 경우에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주시면서 오늘 복습 내용을 전범위 모의고사를 이용을 해서 이 부분까지 풀어오라고 하면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밸런스 맞추는 게 조금 편하실 겁니다. 이제 모든 반이 무학년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아니, 처음에는 무학년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본과는 중고등과는 학년별에 대한 수업이고, 초등과는 처음 시작할 때는 반을 구성하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 구성상의 어려움 때문에 무학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영어 학원도 다니고 태권도도 다니고 뭐 이런 학생들을 처음에 영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무학년에 대한 시간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보통 방학 시즌부터 저희가 바꾸게 됩니다. 방학 시즌에 어머님들한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전부터 다른 학원들이 시간표 잡기 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부탁을 드리는 거죠. 5학년에 A라는 친구는 뭐 4시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 B라는 친구는 5시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4시와 5시 수업을 꼭 피해서 어머님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거의 한 7, 80%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 20%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못 잡아서 이렇게 하면 약간 다시 섞여서 다른 학년들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어머님도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다음 방학 때는 우리 위주로 먼저 설명을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이 바꿔서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년 넘게 지나면서는 서서히 이제 저희 학원 기준으로 먼저 시간표를 잡게 되고, 제일 좋은 방법은 학원에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영어 학원을 잘 파악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통 태권도하고 영어 학원이 많이 겹치는데, 저는 생각이 영어 학원 때문에 수학 수업을 잡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 원장님하고 좀 빨리 친해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서로 시간표를 좀 유인해서 움직입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조금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이게 지금 수강료 관련된 부분이 두 분이 물어봐 주셨는데, 네. 우선은 이제 한 반에 초등 정원이 6명이시면 네네네. 6명이 60분을 진행하잖아요. 네네네. 대략 수강료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지를 여쭤보셨어요. 그게 지역별로 분당 시수가 조금 달라서 그렇긴 한데, 평균적으로 저희 학원뿐만 아니고 제가 친한 뭐 경기도라든지 수도권에 있는 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격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15만 원 정도 선에서 시작을 해서 보통 20만 원 선까지 움직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메솔릭을 포함을 하게 되면 보통 15만 원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15만 원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데 20만 원이 넘어서면 어머님들이 공부방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적정선은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그 사이라고 보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비슷한 질문인데, 네. 이 원장님 한 분이 네. 내가 고민하는 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금액 자체가 주변 학원들보다 좀 비싼 편이래요. 비싼 편인데 어떻게 보면은 주변 원장님들의 그런 가격대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이거를 내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뭐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시라면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저는 역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에 비해서 가격이 제일 싼 편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한 번도 써보진 않았는데, 가격이 경쟁력이 만일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내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만일에 내가 저 학원보다 그만큼의 돈 값어치를 하고 있고 어머님들이 그래도 수요가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다른 학원들하고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가는 게, 애들이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지금은 이제 중고등부에 대한 어쨌든 컨텐츠 얘기가 좀 나오셨는데, 네. 이제 중고등부에서 네. 이제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하실 때 네. 메솔릭 콘텐츠를 준비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신지에 대한. 처음에 저희가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는 교과서적인 부분을 무조건 강조를 합니다. 학교별 교과서를 첫 번째로 쓰게 되고,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이제 메솔릭 자체 내에서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좋아서 실력 중이나 뭐 심화 하까지는 모든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학생들 중에서 조금 불안해하는 학생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문제집을 선생님이 몇 권을 풀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프린트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뭐 자이스토리라든지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선생님 풀고 싶습니다고 했을 때 절대 말리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메솔릭에서 그 책을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 내용 자체를 똑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시험이나 공부에서 첫 번째로 보는 건 뭐냐면 학생들의 그 능력치도 중요하지만 그 활자에 대한 개념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솔릭에서 쓰는 글자 활자와 이 편집되어 있는 부분과 다른 문제집에서 쓰는 활자와 편집되어 있는 부분이 다르면 같은 문제라도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요구를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해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네. 고3 아이들은 네. 어떻게 케어하시나요? 고3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 교재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이제 실력이 조금 중간 수준에서 떨어지는 학생들은 메솔릭을 주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교재로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메솔릭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안 되는 단원을 집중적으로 뽑아서 이제 주면서 수업을 하는 거고, 그 수준이 중하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은 메솔릭을 기본부터 실력을 깔아서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하면서 가는데, 이게 이제 1차 확인 학습하고 2차 확인 학습까지 같이 가려고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하고 조금 패턴이 달라서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동기부여를 확실히 시키기 위해서 필수 예제로 수업을 다 하고 1차 확인을 학원에서 다 끝내고 나서 2차 확인 정도만 이제 집에서 과제로 해오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땐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메솔릭으로 만일에 수업을 하실 거면 초반부터 정신교육을 엄청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해야만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를 애들한테 계속 인지를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아이들이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드는 핑계가 선생님 수학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에 공감은 하면서 아이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시간표나 뭐 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곁들여 주시면 학생들이 조금 더 믿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머님 한 분이 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예. 자기 아이가 학원을 오래 다녔었는데 사실 그 학원 오래 다닌 거에 비해서 실력이 뭐 센수학 시점도 못 푼다.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실력이 좀 떨어지는 분데 오래 다닌 거에 비해서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오면서 상담하시기를 우리 그 학원의 실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못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근데 원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아이가 사실은 실력이 있는 아이는 아닌데 어머님은 애가 실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에 그렇죠. 어떤 식으로 그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좀 현명한 대답이 될까요? 우선은 앞에 있던 학원을 무조건 이렇게 까내리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원장님 나름대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열거를 우선 하시는 게 좋겠죠. 뭐 첫 번째로 학생이 잘 못 따라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도를 나가는데 진도 시간 자체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이제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에서 어머님이 심화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학생을 먼저 테스트해서 심화 단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할지 어머님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학생을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수업을 해보시고 나서 어머님들하고 직접 상담을 전화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셔서 사실은 이 학생이 이 정도 문제 수준을 풀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시험 대비 전에 상담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내용 자체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는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당장 이런 부분까지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어머니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험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점이 되는 부분만 레벨을 조금 올려서 해야 되고, 어머님들이 이제 요구하시는 거는 무조건 자기 아이들은 최상위까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거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은 0점에서 시작을 해서 몇 문제를 맞추느냐가 평균 이상을 되고 등급을 따는 건데,
요즘에 일반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수준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점에서 한 문제, 두 문제를 계속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되는 게 등급을 따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약점이 있는 부위는 저희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메소울링을 이용해서 케어를 해주고 그 문제 자체 내에서 90점을 받았다고 85점을 받았다고 해서 그 세 문제를 저희가 놓친 부분은 아니다. 학생이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 주는 게 이 메솔릭에서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유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부 혹시 원생 모집에 대한 예. 노하우가 있으신가? 노하우는 따로 없고 뭐 저희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 거겠죠, 그죠?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걸 거고 제 생각에는 초등은 어머님들이 4학년 때부터 불안해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불안해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정시켜주는 그게 조금 제일 큰 목표라고 보는 거고 초등은 사실은 어머님들의 이렇게 감성을 좀 건드려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지만 엄마의 부부싸움까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학원에 대한 믿음감이 조금 많으면 자연스럽게 어머님들이 조금 케어가 되는 거고 학교 진단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머님들이 보셨을 때 자기가 직접 가르치다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수학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원을 찾는 경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기에 이 학원은 꼼꼼하게 가르친다는 그런 마인드가 좀 강한 학원이다. 그런 신념을 좀 심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학원 학생들을 유입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한 분이 초등부 시간표 찾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물어보신 멘트는 초등부를 주 3회 1시간을 하는 게 더 어필이 되냐 예. 주 2회 2시간을 하냐 더 하는 게 어필이 되냐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 질문도 포함해서 초등부 시간 커리를 짜실 때 네.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어머니 보시기에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무조건 초등부는 1시간을 오더라도 많이 오는 게 첫 번째 이렇게 포인트라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틀 와서 2시간을 하게 되면 그 3일 동안 다 잊어버리고 와요. 보통 초등학생들은. 왜 다른 과목 논다고 이제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뭐 영어라든지 다른 과목 숙제를 하다가 보면 그 부분 때문에 집중을 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게 돼서 하루라도 더 불러서 학원을 오는 거를 포인트로 잡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주 3일을 기준으로 하시게 되면 과제를 그 다음 날 하게 되는 부분을 뭐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질의응답 올려주신 거는 네. 다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혹시 여러분 여기 올려주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네네네. 혹시라도 뭐 추가로 더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어쨌든 이 원장님들 생각이 중고등이 돈이 되고 초등은 조금 돈이 안 되고 귀찮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에 대해서 등한시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래 놓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이번에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들이 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주력은 초등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에 5, 6학년들이 강하면 중학교에 대한 부분이 무조건 초석을 잘 다지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도 초등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뭐 어쨌든 사업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이렇게 마진율이라고 하죠. 마진율이 높진 않습니다. 근데 초등을 해야 된다고 신념을 가지게 된 계기도 이 중고등관을 하면서 초등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게 자연스럽게 나도 등한시 하게 되고 그게 또 이제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또 등한시 하게 되고 그래서 5, 6학년들은 그냥 끼워 파는 정도? 오빠가 다니니까 학원을 따라다니는 동생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조건 우리 학원에 있던 아이가 5학년, 6학년에 와서 고3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크를 조금 잘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뭐 6학년까지 잘 다니고 있다가 중2 때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시험에서 한번 망가지면 그 학년은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또는 뭐 중3에서 고1 시험을 쳤는데 저는
고1 시험을 위해서 그 고1 시험 1학기를 위해서 중3을 다 낭비를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렇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중3 애들이 선행을 만일에 시키시고 싶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하게 모든 걸 다 시키셔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번 돌렸다, 소위 여러 번 돌렸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머님들에게는 어필을 하지만 얇은 책으로 이렇게 여러 번 돌리는, 뭐 소위 말해서 쉬운 문제만 여러 번 돌리는 그런 술수는, 그거는 조금 학원 입장에서 나중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끝난 줄 알았는데 네. 몇 분이 더 네네네. 있었는데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제 원비를 좀 저렴하게 받는다고 중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저렴이라는 기준이 만약에 적용이 되면 예. 약간 다른 데보다 저렴하다고 느끼게 되면은 이게 등록을 할 때에도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정도가 이제 아까 15에서 20 정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정도가 저렴하다고 느끼실까라는 거는 지역 차이 있겠지만 예. 원장님 느끼시는 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저는 저렴하게 한다고 해서 꼭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제 금액을 측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측정한 기준이 양심에 찔리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받으면 20만 원치보다는 내가 더 해줬다는 부분을 내 스스로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은 거고, 뭐 따로 금액이 싸다고 해서 이렇게 오면 어머님들도 금액이 싸기 때문에 더 쉽게 올 수도 있지만 더 쉽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싸니까 조금, 우리 소위 말해서 화장품 효과처럼 비싸면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학원에 가면 어머님들이 막 고개를 숙이고 여기는 대단한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싸면 조금 등한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제 양심상 이제 기준이 문제가 있어서 10년째 저희 학원을 하고 있는데 10년째 회비가 지금 동결이에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이제 교육청 시수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해볼까 싶기는 한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머님들 지역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매솔리 포함해서 한 17만 원 정도, 18만 원 정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청 시수가 이미 그 정도 이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받으셔도 될 것 같고, 대신에 공부방보다는 무조건, 또는 뭐 소위 말하는 무슨 수학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학습지 않은 수학들, 그 수학들보다는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셔야 그 금액을 받지, 아니면 그 금액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께서는 학습지보다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면 학원에 충분히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네. 공부를 하는데 네. 막상 이 친구들의 레벨이나 수준이 너무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하다고 표현도 하잖아요. 네네네. 만약 그런 게 뭐 과정이 좀 결손이 심하거나 기초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네.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제 3호점을 오픈을 하는데, 그 학생들 자체가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학원을 와서 꾸준하게 잘 따라가면 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이 되어서 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중2가 되자마자 중간고사 기간에 맞춰서 들어오게 되면 그 친구들이 6학년 수학도 잘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중1 2항도 잘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빼서 수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런 친구들은 매일 하루에 1시간을 하더라도 매일 수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3호가는 이름을 아예 트레이닝 센터로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에 PT샵 많듯이 1대1, 2대1 트레이닝 센터로 만들어서 그 수준에 맞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하더라도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이제 공부를 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시간을 이렇게 뭐 꼭 1시간을 수업을 해야 된다, 이 친구는 3시간을 해야 된다, 그런 친구들에 대한 개념은 좀 깨시는 게 좋아요. 왜? 그 친구들은 앉아있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도 있고 수학 소리만 들어도 하품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분을 수업을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하고, 이 오늘 30분에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기초력 있게 그날 과정을 잘 이행을 하고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충분히 괜찮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에 학생 한 명은 28점짜리가
3개월 걸렸는데 80점대로 올라간 케이스도 있고 50점대 학생이 5개월 만에 이번에 어제 시험 쳤구나. 어제 시험 쳤는데 96점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을, 그런 학생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학원에 가도 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근데 그 학생들의 마음을 조금 받아줄 수 있고, 아, 이 친구는 그냥 내가 귀찮은 친구니까 그냥 대충 해서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학원 이미지가 더 나빠지니까. 근데 이 친구를 내가 90점까지 또는 80점까지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으로 중간에 비는 시간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계속 불러서 뭔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선생님들한테 직접 수업을 맡기지 않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직접 수업을 해주고 문제풀이는 다른 선생님이 해주시되, 이제 그 설명하거나 수업에 진행을 하는 주 메인은 원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학원들에서도 그런 거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수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농땡이는 안 부립니다, 애들이. 그리고 질문은 누가 해주든지 할 수 있지만 수업 시간을 지키는 약속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하고 정확하게 지키셔서 천천히 하시다가 보면, 제가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성과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6개월 동안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원장님들의 능력이라 보기 때문에 그 정도 끌고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는 각오를 하시면 안 되는 학생들도 따로 이렇게 더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되는 학생들이 조금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네네네. 두 분이 계속 물어봐 주셔가지고 네네네. 이제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첫 번째는 이제 중등부랑 예비 고등이랑 고등부가 실제 있잖아요. 예. 요 세 파트에 따라서 수업하는 거나 애들 케어하는 게 조금은 어떻게 뭐 다르신지. 예. 그리고 예. 이 다르신지도 궁금하면서 고등부는 약간 어떤 특장점으로 운영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가는 학생들은 중등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고1까지는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도 실질적으로는 덩치만 컸지 중학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하나하나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어느 부분이 되는 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게 안 돼서 내가 잡아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는데 이걸 시간 낭비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빨리 캐치를 하시든지 강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국영수 다 공부를 하다가 보면 시간상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게. 그래서 수학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효율성 있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다가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고등부는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중등부는 그냥 1부터 10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1 때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 보면 보통 중학교 때 날림 수업이라고 하죠. 진도만 빼기 위한 수업을 하다가 보면 고1 때 구멍이 제일 많이 생기고 이탈률도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이탈률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중학생처럼 고1을 가르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신 원장님이신데 네. 그 동영상을 혹시 활용하시는지랑, 예. 그리고 만약에 활용을 하든 안 하시든 그 이후에 그 개념에 대해서 확인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념 동영상은 사용을 하진 않고, 이제 학생들이 이 개념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거를 잘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는 딱 하나로 체크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일 때는 학생이 풀어왔던 과정 자체를 다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라고 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만일에 대면을 하게 되면 학생을 제 옆으로 불러서 직접 설명을 하게 만듭니다. 또는 친구한테 설명하는 걸 제가 뒤에서 지켜봐요. 그럼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 이 친구가 아는 부분이 이만큼이고 부족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 관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첨가를 시켜서 애들한테 지식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순간순간 적절하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바쁜데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지만, 뭐, 아직까지 저도 미흡한지라, 최대한 제가 이렇게 갖고 있는 지식 자체 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조금 도움이 더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회사 관계자분이나 뭐, 우리 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하고 따로 연락을 한번 취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 자체 내에서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같이 또 공유하면서 뭐 이렇게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